세계의 항구들이 변하고 있다. 대항해 시대 이후 지중해를 지배해온 리스본항도 최근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화물선과 요트가 공존하는 공간, 물류와 문화, 사람의 흐름이 한 곳에서 숨쉬는 항구는 어떤 모습일까? 리스본항은 지금 미래를 고민하고 있다. 아시아와 유럽의 경계에 위치한 이스탄불. 바다를 지배하며 제국의 수도로 번성했던 이스탄불도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유럽과 아시아를 4분 만에 연결하는 해적 고속철도 공사가 한창이다. 프랑스 최대 무역항 마르세유. 2600년의 역사를 가진 이곳도 도시 곳곳에서 공사가 진행 중이다. 도시 전체가 리모델링 중이다. 2013년 유럽 문화도시로 선정된 마르세유는 문화 중심의 해양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유럽과 지중해를 연결하는 중심 도시를 꿈꾸고 있다. 부산도 북한 재개발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세기 동안 누려온 동아시아 중심항의 지위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도시에 주어진 새로운 기회, 그 성공의 열쇠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간만 시민부두는 도심 항구 가운데 드물게 직접 항구에 접근할 수 있는 곳이다. 부산의 한 걷기 모임 단체가 답사를 위해 이곳을 찾았다. 우리 달동에서도 밤에 한번 여기 와서 낚시도 하고 낚시. 아, 이런 데서 번개하면 좋겠다. 예, 맞아요. 우리 고기 잘 잡힙니까? 안 잡혀요. 추운 날씨 때문인지 낚시꾼들을 제외하면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항구를 낀 주변 환경이 그리 나쁘지 않은데도 사람들이 이곳을 찾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좀 한 운동삼아 걷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부산항 전체적인 야경, 그다음에 부산항 모습도 또 보고, 그다음에 앉아 쉬기도 하고, 그러면은 또 나름대로 있던 부산 항구도시답게 또 다른 어떤 시민공원으로서 좀 탈바꿈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지금 이대로의 모습은 뭔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항구 쪽에는 주차장이 가로막고 배후에는 컨테이너 시설이 쌓여 있어 삭막한 느낌이다. 표지판에는 간만 시민부두가 친수 공간이라고 쓰여 있지만 인접해 있는 철조망이 이곳의 현실을 말해준다. 시민부두라는 이름이 무색한 지경이다. 부산의 도심 어디에도 항구의 제 모습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부산 하면은 부산 항구도시 뭐 이렇게 흔히 많이 알려져가 있는데, 이제 화물 터미널을 이동하는 이런 거 말고 시민이 쉽게 접근하고 시민이 쉽게 이제 배하고 친근해지고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거의 없었다. 이제 북항 1부두부터 4부두까지 이제 북항 재개발해서 하는 거 하고 있는데, 그게 더 좀 시민이 접근이 좀 쉽게 됐으면 좋겠고. 도심 내항을 따라 이어진 곳 어디에도 바다를 접할 수 있는 곳은 없다. 항만 물자를 수송하는 컨테이너와 트레일러들이 도로를 폭주하면서 이 일대의 이미지는 점점 거칠어졌고 그만큼 사람들과는 멀어져 갔다. 바다는 컨테이너를 위한 곳일 뿐 사람을 위한 배려는 없다. 원래는 항구는 해양도시 사람들이 살아가는 터전이었습니다. 근데 19세기와 20세기를 거치면서
항구가 사람으로부터 분리돼 나간 겁니다. 다른 목적을 위해서. 오늘날 부산에 사는 사람들이 내가 항구가 가까이 있다는 걸 모르고 산단 말이죠. 이제는 그렇게 사는 도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부산 사는 사람이라면 나는 바로 해양도시에 살고 있다는 자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매일 아침 부둣가에는 배를 타려는 사람들로 붐빈다. 바삐 걸음을 옮기는 사람들 속에서 느껴지는 활력. 이것이 해양 도시의 익숙한 풍경이다. 이곳 사람들은 바다 위에서 하루를 시작한다. 배는 이곳 사람들에게 가장 친숙한 교통수단이다. Vapuru sevdiğim için vapurla gidiyorum. Bir de ben eskiden beri vapurla çok yolculuk yaptım. 8 sene boyunca sabah akşam biraz da özlem gidermek istedim. Her akşam iş çıkışı düzenli olarak iş çıkışı gemiyle eve bundan tercih ediyoruz. Deniz ulaşımı. Niye? Daha rahat, Daha rahat. trafik yok, yoğunluk yok, temiz hava. En güzel ulaşım, deniz ulaşımı. 아시아와 유럽의 경계에서 지난 1500년 동안 바다를 지배해온 이스탄불. 바다가 만나고 대륙이 만나는 이스탄불에는 물자와 문화를 이어주는 배의 행렬이 멈추지 않았다. 지금도 바다는 이곳 사람들의 삶의 중심에 있다. 보스포러스 해협의 바닷물이 개울처럼 흘러드는 골드논. 그 위로 이스탄불을 하나로 잇는 갈라타 대교가 놓여 있다. 대교 위에서는 도시에서 보기 힘든 풍경이 펼쳐진다. Teşekkür ederim. Sağ olun. Kolay gelsin. Çok seviyoruz. Biz şimdi İstanbul'da yaşadığımız için denize yakın, denize girmeden duramıyoruz yani. Denizden çıkan her şeyi yeriz yani. Hemen hemen her şey öyle diyelim. Tüm balık şeyler türünün hepsini yeriz yani. 바다는 이스탄불 사람들의 일상에 커다란 즐거움을 안겨준다. 이곳에서 제일 많이 잡히는 것은 전갱이다. 누군가는 재미로 낚시를 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그날 잡은 생선으로 생계를 꾸려간다. 이스탄불 사람들에게 바다 없는 삶은 생각하기 어렵다. 유럽과 아시아를 가르며 이스탄불의 중심을 흐르고 있는 보스포러스 해협. 이스탄불 사람들에게 바다는 일상의 활력이면서 또 휴식이 되고 있다. 바다 옆 공원에서 여유로운 한때를 보내는 사람들. 이스탄불 사람들에게 바다는 어떤 의미일까? Dünürüm, torunlarım, yeğenlerim, oğlum, gelinlerim, Ailece geldiniz. ailece. Deniz için diyelim. Deniz çok önemli. Yani İstanbul'un denizi bitmez derler. En güzeli de denizi zaten İstanbul'un. Biliyorsunuz. 바다는 이스탄불 사람들에게 가족처럼 친숙한 삶의 일부다. 이렇게 소박한 이스탄불 사람들의 일상은 넉넉한 바다와 많이 닮아 있다. 러시아의 동쪽 끝에 자리한 항구 도시 블라디보스톡. 항구 한편을 차지하고 있는 군함이 보여주듯 블라디보스톡은 러시아의 대표적인 군항 항구로 이름이 높다. 그런데 지금 블라디보스톡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해안가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줄지어선 요트들.
최근 4, 5년 사이 블라디보스톡에서 가장 부각되는 산업 가운데 하나가 해양 레저 산업이다. 그 가운데 요트는 블라디보스톡을 대표하는 해양 레저 스포츠로 자리 잡았다. 어른뿐만 아니라 어린이 요트 인구도 급속하게 늘고 있다. 바다를 사람들에게 돌려주려는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다. Зигзагами ходили, а эти ходили по прямой. Да. Вот, и они за счет этого уехали от вас. Приедали ни на чем. 러시아 전역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해양 레저 산업은 러시아가 얼마나 빨리 변화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Очень много людей занимается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яхтами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Только официальных членов Приморской парусной федерации более 500. Если взять людей, которые имеют яхты, включаются в соревнования иногда, то это более 2000 человек. 요트 산업의 성장세는 최근 러시아의 경제 성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요트 인구가 늘어나면서 바다를 즐기려는 다양한 방식들이 나타나고 있다. 딱딱한 군함의 이미지를 벗어나 친숙한 해양 도시의 이미지를 찾아가고 있는 것이다. 도심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는 숨겨진 보석, 북항 재개발 부지. 국내 항구 재개발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고 최초의 시도란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국내 10여 개 다른 항만 시설이 이곳의 친수 공간 모델을 참고할 계획이다. 부산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그 항구들이 신항을 만들어 가지고 외곽으로 이 항만 시설을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구항이 원도심이 이제 공동화되고 낙후된 시설로 남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재개발하는 것이 하나의 그 추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런 맥락에서 이제 도시 안의 도시를 다시 그 재생하는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겠죠. 자성대 부두에 위치한 한 곡물 창고. 창고의 규모가 웬만한 중고등학교 건물 하나와 맞먹는다. 아마 근데 다 다르진 않을 독특한 구조를 살피기 위해 강동진 교수팀이 이곳을 찾았다. 이게 78년도 만들어진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컨테이너 부두에 있는 사일로고, 부산 자성대 컨테이너 부두의 역사하고 함께 똑같은 그런 사일로죠. 북항 재개발 사업 가운데 하나는 부두의 고유 시설을 재활용하는 것이다. 이곳 곡물 창고는 바다의 접근성뿐만 아니라 그 규모 때문에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요 밑에 컨베이어 벨트 봐라. 이 배가 지금 저 안에 봐봐. 옥수수 잔뜩 실어왔다, 그치? 모든 걸 여기서 가져다가 제분 공장에다가 이렇게 배분을 해주는 시설이다 보니까 이게 큰 거야. 하루 평균 교실 5,000톤의 곡물이 300여 대의 트럭을 통해 전국의 제분 공장과 사료 공장으로 실려나간다. 부산항 재개발에서 이 곡물 창고를 재활용하게 된다면 내부 공간 또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이다. 70년대 말 처음 이곳에 등장한 모습 그대로 곡물 창고는 40여 년의 세월을 고스란히 안고 있다. 고려 사일로라고 하는 거는 요것만 운영하는, 또 다른데 또 7층, 8층으로 올라간 시설이 곡물이 지금 요렇게 내려와서 이제 이쪽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예, 건배 이제 체인 건배거든요. 예. 체인 건배 타고 이제 감 나이가 필요한 거 자동으로 이런 거
기계 시설의 기하학적 형태는 다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계 박물관이라는 말을 실감케 한다. 외부 경관도 그 독특함으로 인해 별다른 시설을 덧대지 않아도 훌륭한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탄생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뭐 미국에 같은 경우는 저거를 호텔로 쓰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전망대라든지 또 다양한 문화 공간으로 충분히 리모델링이 가능할 것 같고요. 또 뭐 최근에 얘기하고 있는 오페라 하우스 같은 좀 대형의 공연 시설로도 충분히 리모델링이 가능할 것입니다. 지금 사일로 자체도 이용할 수 있고 또 다른 건축물을 증축 개념으로 이렇게 연결을 한다든지 사이에 끼운다든지 하는 그런 방식을 동원을 하면 아마 세계적으로 아주 창의적인 아주 멋진 건물로 재탄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마르세유강 해안가에 접해 있는 곡물 창고 사일로. 마르세유강의 곡물 창고는 우수한 리모델링 사례로 전 세계에 알려져 있다. 곡물 운반 트럭이 오가던 통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시설을 그대로 살렸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직도 곡물 창고처럼 보인다. 그러나 곡식을 내리던 거대한 통이 있는 곳은 전시실이 됐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활용한 것이다. 1980년대 이후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이곳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선정되면서 운명이 바뀌었다. 복층 구조로 만들어진 이곳은 이제 공연장이 됐다. 곡식 보관소를 반으로 나눠 비상계단도 만들었다. 마르세유의 역사를 허물지 않고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재창조한 것이다. 마르세유강 주변에는 곡물 창고와 비슷한 여러 개의 개발이 진행 중이다. 이 모든 사업은 문화의 관점에서 바다와 도시를 연결하려는 유로메디테란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Donc l'un de ces secteurs qui concentre un peu nos investissements et le réaménagement, c'est la zone d'aménagement concerté, la ZAC, Cité de la Méditerranée, qui est toute la partie littorale d'Euroméditerranée, justement en relation avec les anciens équipements industriels et portuaires du port de Marseille. Il est aussi important de développer toute la culture et des équipements culturels à l'échelle de l'agglomération pour faire rayonner aussi Marseille d'un point de vue culturel à l'échelle euro-méditerranéenne. 1886년에 세워진 이 건물은 한때 12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대형 담배 공장이었다.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방치될 위기에 처했다. 그랬던 이곳에 예술가들이 몰려들면서 변화가 시작되었고 지금 이곳은 벨드메, 희망의 땅으로 불리고 있다. En termes médiatiques, puisque la friche La Belle de Mai est quand même connue dans le monde entier, donc a apporté vraiment une vraie couleur à cette ville de Marseille. C'est bien le seul, je pense que la friche est vraiment l'établissement culturel, le projet culturel emblématique de cette ville. Après, elle a un théâtre, elle a un opéra, elle a des salles de concert, mais finalement, comme partout ailleurs, ce qu'elle a de vraiment original à cette ville, c'est la friche La Belle de Mai. 실험적 공연이 매일 펼쳐지는 예술촌 벨드메. 여기서는 천여 명의 예술가들이 작업하며 매년 500회 이상의 문화 공연이 열리고 있다.
이곳을 찾는 관광객만 한 해 120만 명. 한때는 문 닫은 담배 공장에 불과했지만 이제 전 세계 예술가들이 부러워하는 상징적 공간이 된 것이다. Avec Marseille-Provence 2013, la ville va énormément changer. Non seulement, comme je vous ai dit, les infrastructures, la ville elle-même change, mais aussi pendant toute l'année, il va y avoir des manifestations, des concerts, des spectacles. Ça va être vraiment aussi un lieu où on pourra voir la création d'Europe et de Méditerranée, la création contemporaine et donc 그렇다면 부산항 재개발의 기본 컨셉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원도심 활성화 연구회 회원들이 세관을 찾는 일이 요즘 부쩍 많아졌다. 북항 재개발을 맞아 이들은 부산항의 역사 복원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벽돌 규격은 지금의 벽돌하고 조금 예, 이 벽돌이 러시아에서 가져왔다고 합니다. 예. 러시아에서 가져오는데 그 가져올 때 벽돌 하나하나마다 그 흰 종이를 싸가지고 그래 운반을 해왔다고 합니다. 대단한 거죠. 예. 건물이 이제 철거가 돼버려가지고 너무나 지금 아까운 상황인데. 벽돌도 그 당시 그 벽돌이 그렇지. 예.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북항 재개발을 계기로 구세관 건물을 복원하자는 주장이 조심스레 거론되고 있다는 것이다. 부산세관 박물관에는 구세관 건물의 기록이 보관되어 있다. 이 내부 보세요. 아주 웅장합니다, 자체가. 2층에 주로 이제 우리 세관장이 이 건물을 썼고요. 세관장 건물 썼고, 1층이 이제 민원홀입니다. 민원홀이고, 옛날 건물이죠. 참. 이 도로뱅크하고, 여기 이제 탑부가 되죠. 지금 이 건물에 대한 이 도면이라든지 이런 것도 남아 있습니다. 철거되기 전에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그대 다 남아 있어요. 제가 볼 때 얼마든지 이것은 그대로 다시 복원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1876년 개항 이후 일제의회 1, 2, 3, 4 부두가 들어섰다. 1978년 컨테이너 전용 부두인 제5부두가 우리 손으로 완공되었다. 1960년대와 70년대의 부산항은 경공업을 중심으로 경제 발전을 주도했고 지금까지도 세계 최고 수준의 물류항으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2019년) 완공 예정인 북항 재개발은 해양도시 부산의 미래를 결정할 또 한 번의 중요한 기회다. 우리는 이곳을 과연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 최근에 저희들 부산 같은 경우는 크루즈로서 많은 어떤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외국인들이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부산만의 어떤 고유한 문화, 역사 이런 것을 사실 느끼고 싶어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과연 그런 외국인들을 어떤 염두에 했을 때에 부산의 고유한 어떤 그 정체성이라고 할까요? 어떤 그 아이덴티티가 뭔가라고 하는. 항구에 정박해 있는 군함들, 러시아 극동함대 사령부에 속한 군함들이다. 블라디보스톡은 지난 150여 년간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군사항구였다. 한때 군사도시의 상징이었던 유물들이 지금은 관광 자원으로 변했다. 좁은 통로가 이곳이 잠수함이었음을 말해준다. Прямо в корпусе боевой подводной лодки, которая участвовала в боях, в морских боях на Тихом океане во время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2차 대전 당시 10대의 적함을 격침시켰다는 전설적인 잠수함 C-56호를 개조해 잠수함 박물관을 만들었다. 잠수함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한 이곳은
시대가 바뀌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해양도시 마르세유는 프랑스 혁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프랑스 국가인 라 마르세예즈가 이곳 사람들에 의해 처음 혁명가로 불리어졌기 때문이다. 프랑스 혁명을 기념하기 위해 마르세유 한쪽에 자리 잡은 라 마르세예즈 박물관. 마르세예즈 박물관에서는 프랑스 혁명에 관한 자료가 보관되어 있다. 평등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시민들이 일으켰던 프랑스 시민혁명. 손으로 공을 쳤던 이 벽은 마르세유 사람들이 혁명의 결의를 다졌던 역사적인 장소로 지금까지 남아있다. 1792년 517명의 마르세유 의용군은 라 마르세이즈를 부르며 파리를 향해 행군했다. 바다를 향해 문을 열어놓고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이며 살아왔던 사람들. 자유에 대한 의지가 이들을 봉기하게 한 것이다. Il y a toujours une volonté d'être indépendant et de s'affirmer, d'affirmer. En plus, à Marseille, il y a un port où arrivent des gens du monde entier, donc il y a un brassage de culture, il y a un renouvellement permanent de la population. Donc c'est cette richesse historique, culturelle de Marseille qui fait son attachement à la liberté et à ses particularités par rapport à Paris et par rapport à d'autres villes de France. 프랑스 혁명 당시 그 중심에는 언제나 마르세유 사람들이 있었다. 28일 만에 파리에 도착한 이들은 루이 16세를 몰아내었고 이로써 왕정이 폐지되고 공화정이 시작됐다. 루이 16세는 단도대의 이술로 사라졌고 이들이 불렀던 라 마르세이즈는 오늘날 프랑스 국가가 됐다. (16세기) 대항해 시대를 지배하던 포르투갈의 영광은 리스본 도심 곳곳에 남아있다. 이 박물관은 19세기 인도에서 만들어졌던 포르투갈의 무역선을 복원해 만들었다. 아프리카와 인도 해양을 누볐을 무역선의 위용. 바닷길을 통해 세계 무대를 장악했던 포르투갈의 지난 역사를 생생하게 접할 수 있는 곳이다. 지난날의 영광을 그리워하는 리스본 사람들에게 이곳은 대항해 시대의 용기와 지혜를 되돌아보는 배움의 장이 되고 있다. No fundo, Portugal vivia numa fase de grande mudança e era necessário umas novas aventuras. As pessoas, sobretudo os homens, tinham necessidade de novas aventuras, de sair de um território que era pequenino. Portugal sempre foi muito pequenino, mas é preciso muita coragem para enfrentar um mundo que ninguém conhece. Era um mundo desconhecido, o mar era uma coisa terrível. Claro, temos muito orgulho. Eu não sei se atualmente nós teríamos tanta coragem como tiveram nessa época. Portanto, acho que sim, foi muito importante para nós. E neste momento acho que serve um bocadinho de modelo para nós também agora enfrentarmos as dificuldades que temos a partir de agora. Portanto, serve de referência sobretudo para a juventude. 대항해 시대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포르투갈을 기억하는 기념비다. 그 중심에 바스코 다 가마가 있다. 1498년 포르투갈의 항해사 바스코 다 가마는 역사적인 항해길에 나섰고 유럽에서 아시아를 잇는 인도 항로를 발견했다. 리스본 엑스포 지구의 한 건물. 이곳은 바스코 다 가마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 오늘날 리스본에서 가장 역동적인 공간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쇼핑센터의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포르투갈의 영웅을 이용했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대항해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을
도시의 상징으로 각인시키는 효과를 낳았다. Este projeto surgiu no início dos anos 90, em que grupo de ilustres cidadãos portugueses entendeu que seria importante comemorar a chegada de Vasco da Gama à Índia, que em 98 completaria cerca de 500 anos. 제로니모스 수도원은 대항해 시대 포르투갈의 위용을 보여준다.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서 전 세계인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성당의 중앙재단 뒤편,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이곳에 바스코다 가마의 석관이 모셔져 있다. 국토의 반 이상이 바다와 접해 있는 포르투갈. 이들에게 바다는 역사 자체였다. 도시 곳곳의 역사를 재발굴로써 그들의 위대한 유산을 오늘날에도 지켜가고 있다. 부산항 재개발의 상징이 되고 있는 북항대교. (2007년) 착공에 6년째 공사 중이다. 우여곡절 끝에 내년 2014년 상반기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안전 난간 공사를 하고 있고 이제 포장 공사 이제 마무리 단계가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몇 퍼센트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 95%입니다. 길이 3,000여 미터로 국내 최장의 사장교인 북항대교. 항구 도시에서 다리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항구를 통해 사람과 물자가 활발하게 교류하기 때문이다. 다리가 항구 도시의 상징이 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2014년 북항대교가 완공되고 2016년 천마라톤이 완공되면은 고가대교서부터 광안대교까지 7개 교량이 모두 완료됩니다. 그 7개 교량은 사장교, 현수교, 침매터널 등 아마 교량으로서의 백화점 형태로서 아마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해안 순환 도로망이 완공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블라디보스톡의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루스키 대교다. 높이 324m, 길이 3,100m에 달하는 세계 최장의 연륙교인 루스키 대교. 20세기 초에 계획을 세웠지만 번번이 무산되다가 지난 2012년 비로소 완공이 되었다. 블라디보스톡 개발의 최대 난제는 바다로 인해 세 개의 지역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2012년에 건설한 금강만 다리를 비롯해 루스키 섬을 잇는 연륙교의 완공으로 이제 개발의 물꼬를 튼 셈이다.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с чем? Прошел саммит АТС в 2012 году, что помогло, так сказать, улучшить город с туристической стороны, туристическая направленность улучшена. Построили, как видите, мост довольно-таки приличный. Проведена даже велосипедная дорожка по мосту. И самое главное, что это придало туристический импульс. И получается, ждем всех туристов к нам, приезжайте, смотрите, наслаждайтесь.
블라디보스톡에서 루스키 섬까지 원래는 1시간 이상 걸리던 거리가 다리 건설 이후 5분이면 도착할 만큼 가까워졌다. 러시아의 통합과 미래를 상징하는 루스키 대교. 이 거대한 다리는 이제 블라디보스톡의 랜드마크가 되었다. 항구 도시의 다리는 주변 지역을 연결하고 사람과 물자, 문화의 흐름을 가속화시킨다. 바다와 내륙을 이어주는 항구의 역할을 다리가 잘 보여주는 것이다. 해양 도시에서 그런 다리가 많다는 것은 이제 구조적으로 보면은 국내의 다른 지역을 이 해양 도시를 이렇게 연결시키는 이런 기능과 동시에 또 외국의 다른 도시와 연결시키는 이런 그 구조물로서 다리가 갖는 뭐 상징성 뭐 이런 것을 저희들이 말할 수 있겠죠. 덴마크 코펜하겐과 스웨덴 말메 두 도시 사이에 놓인 약 8km의 웨레순드 대교. 해협을 가운데 두고 떨어져 있던 두 도시가 다리 건설로 국경이 사라졌다. 여권도 필요 없는 자유로운 왕래가 보장된 것이다. 북유럽에 위치한 덴마크와 스웨덴. 두 국가의 경계 지점에 해양 도시 코펜하겐과 말메가 있다. 두 도시 사이에 다리가 놓이면서 웨레순드 초광역권이 탄생한 것이다. 두 도시를 하나로 묶은 다리. 해마다 1,700만 명이 기차와 자동차를 이용해 웨레순드 대교를 건넌다. 코펜하겐과 말메를 자유롭게 오가게 되면서 자연히 유동인구가 늘었고 사람들의 생활도 달라졌다. Most of the traffic is what we call regional or local. That's about 75% of the traffic. And that is, as I said, commuters going from their homes to their job. It's business people that are working in the region. And it's also people that are going to shop on one side or going to museums or theaters. 스웨덴의 말메역. 아침마다 사람들은 덴마크로 출근하기 위해 20분 간격의 기차를 탄다. 바다를 가로지르는 기차의 풍경은 바쁜 출근길에 여유를 준다. 단 35분 만에 다른 나라에 도착해 출근을 한다. We are about 20,000 people commuting, and I think 17,000 are coming from Sweden to Denmark, and 2,000 are going the other. 두 도시의 통행이 자유로워지면서 유동인구가 점점 늘어났고 생활권은 빠르게 통합되었다. 이곳에 20여 곳의 할인 매장이 한꺼번에 들어선 것은 웨레순드 대교가 생긴 때문이다. 물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말메에서 물건을 사려는 코펜하겐 사람들이 웨레순드 대교를 통해 이곳을 찾는다. When we go here very often, so we buy things that we need if we are here. Some things are cheaper here in Sweden than in Denmark. How much cheaper? Well, due to the Swedish crown, everything is like 25% cheaper and. 특히 이곳에서는 현금이 필요 없다. 소액도 카드 사용이 당연시되는 두 나라의 문화 풍토 속에서 환전의 번거로움이 사라진 것이다. 요즘 웨레순드 대교 인근에는 때 아닌 건설붐이 일고 있다. 물가가 비싼 덴마크에서 이곳 말메로 이주해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경기가 살아난 것이다. We built the bridge, and there were a lot of trouble in the city, and we had a restructuring process of the industry. We had a very deep recession, and there was a very pessimistic view on the development or the future of the city, one could say. So a lot of hope was invested in the fact that there would be a bridge, because many looked at the bridge as a solution to many of the problems that we had. 말매가 번성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 토닝 토르소다. 꽈배기처럼 90도로 비틀린 특이한 모양의 건물. 54층의 미래형 첨단 빌딩은 북유럽의 랜드마크로 불리며 발전하는 말매의 오늘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코펜하겐은 말매와의 통합을 경험으로 또 다른 시도를 하고 있다. 추가적인 경제권 확대를 위해 스칸디나비아 반도와 유럽 중심권을 하나로 연결하는 또 다른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이것이 성사되면 유럽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권이 생겨날 것이다. 독일 푸트가르텐과 덴마크 레드비 양 도시의 다리가 건설되면 독일, 스웨덴, 덴마크는 물론 유럽 전역을 육로로 연결해 통합 경제권으로 확대할 수 있다. (2018년) 완공 예정인 페마른 대교는 우리 돈으로 연간 2조 원에 달하는 거대 공동체를 탄생시킬 예정이다. And now we are building the last link, you could say, from Scandinavia to Central Europe, the Fehmarn link down to Germany from Denmark. And that is, you could say, the last link in a very efficient traffic net between Scandinavia and Central Europe. And that will also benefit distribution, it will benefit the industry and the economy on either side. 지금 세계는 도시와 도시, 국가와 국가 사이의 네트워크만이 성장을 가져온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다리로 상징되는 통합과 연결이 바로 해양 도시의 미래라는 것이다. 지난 세기 한국 경제를 이끌어온 해양 물류의 중심 부산항. 바다의 패러다임이 다양한 가치로 확대되면서 부산항은 변화의 길목에 처해 있다. 물류 중심 기능이 신항으로 이전하고 부산항은 미래를 위해 신중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한때 한국과 중국, 일본이 세계 최고 항만의 자리를 두고 다투던 적이 있었다. 이제 또 다른 경쟁이 시작되고 있다. 지금의 시대적인 추세 이런 부분을 잘 읽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중국의 어떤 해양 도시가 주도권을 잡는다는 것은 지금 미국이 허락하지도 않고 일본이 견제를 하기 때문에 힘듭니다. 패권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반면에 이제 일본이 주도권을 잡는 것은 일본은 이제 대동아 공영권이라든지 제국주의 침탈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불가능한 것이고요. 그래서 한국은 역시 그걸 주도할 수 있는 틈새적인 이런 맥락이 있고, 그건 국가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해양 도시가 할 수 있는데,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도시가 한국에서도 부산이고, 또 아시아 전체를 들여다봐도 부산이 그런 이제 틈새적인 어떤 지정학적이고 역사적인 또 미래 비전적인 이런 그 전략적으로 아주 좋은 위치와 시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부도와) (2부도가) 철거된 부산 북항. 2020년이 되면 3, 4부도와 인근 시설을 정리하여 재개발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동아시아 경제 성장을 주도하던 부산항의 변신은 전 세계 해양 도시들의 시금석이 되고 있다. 전 세계가 지리적 통합을 넘어 하나의 통합 경제권으로 거듭나고 있는 지금, 국가보다는 도시가 그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그리고 그 도시 가운데 세계 네트워크 첨단에 서 있는 것이 해양 도시들이다. 그래서 세계의 미래는 해양 도시에 있고 도시의 힘은 항구에 있다.